캐비넷 문건과 관련해서요. 정치 보복전이라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단계를 높이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들어보실까요? 자유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입니다. 그렇게 나온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약 열흘 이상 들고 있다가 카메라 기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몰랐던 땅속에 파묻혀 있던 서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상당히 정략적인 냄새가 나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아닌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발레가 전 정권을 망신 주기 시작하면은 예. 아마 이 정부도 다음에 반드시 그런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네. 자유한국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문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극렬한 그 반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인식되어 등식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은 곧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이런 식의 등식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건이 나오고 사회적 파장 내지는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지금 어떻게든지 지지세를 회복해보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자꾸 어떤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식의 목소리는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적한 게 이제 3일 날 발견을 하고 왜 14일 날 발표를 했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이미 많이 됐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지금 외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토하는 시간인데 걸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17일 날 발표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이것은 정적 보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번 정권의 어떤 기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권은 분명히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기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개된 열린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안이나 비밀 사안을 요하는 극히 일부의 것에서만 공개하지 않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밝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명한 공개 민정수석실에 수상한 장비라는 이름 아래 차림막 그리고 검색대가 설치된 결국 특수용지, 감지 센서 장비를 해체하는 장면을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보여주던데요. 홍준표 대표 측은 전대협 주사파 출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한 사람 방산 브로커가 이 정부에 있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은 불편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산비리라든가 아니면 전 정부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곧 자유한국당의 의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일종의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야당 대표들 만날 때 그걸 거부한 것도 그 밑바탕에는 그런 측면도 좀 깔려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도 사실은 좀 놀랐는데요. 민정수석실이 아무리 비밀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 안에 또 민정수석실에다가 지금 들어갈 때 저렇게 검색대를 설치해서 민정수석실 안에 작성하는 문건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네. 저 검색대를 통과할 때 특수용지가 적발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런 것들을 설치했다는 거고요. 네. 그 장본인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건데요. 저는 좀 갸웃하거나 의아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찌라시가 밖으로 유출돼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찌라시가 유출됐다고 했는데 왜 청와대 안에는 저렇게 청와대 안에 또 다시 철옹성을 쌓듯이 민정수석실에다가 저렇게 검색대를 또 설치했는가?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서였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순실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는 모른다.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윤회 문건의 안에 최순실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이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긴 했지만 네. 그때 그 문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문건의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런 걸 설치를 했을까? 저는
최순실 씨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후옥이라고 하는데 어둡고 두꺼운 이 특수용지도 참 어둡고 두꺼운 용지만 쓰게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당초 문건에 대해서 추가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이 아니라 주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처치해야 될 것, 그리고 파쇄해야 될 것, 해체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아니겠습니까? 특정 가구점에서 계속 사들였다는 침대.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90만 원에 달한다는 휴지통. 사실은 휴지통 90만 원이 아니라 다른 거 살면서 90만 원이라 붙인 것 같은데요. 저 박 전 대통령 침대가 가져가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이거를 공개하자는 분들도 많고요. 갑자기 정치 논란의 한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뭐 아까 그 이제 검색대 이야기 잠깐만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검색대를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서류가 그 안에서 한 300건이 그냥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발견이 됐잖아요. 맞겠다고 그거 저렇게 왜 개미 한 마리도 설치해놨는지 가지 모르겠어요. 못하게 하면서 그렇죠. 뭐 안에서는 상자체 발견됐죠. 사실은 내부에서는 저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황에서 저렇게 검색대 설치는 뭐 합니까? 네.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철거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아마 조국 수석도 아마 저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저런 거 철거하는 거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네. 과연 그럼 앞으로 민정수석 문건들이 밖으로 안 나가겠다는 게 확신이 서는지 또 과연 그만큼의 보완을 할 것인지 그건 아마 제가 볼 자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 쓰던 물건들이 지금 이제 여러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퇴임을 했으면 사실 뭐 대통령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서로 이제 보관하겠다라고 할 텐데 네. 지금 저 고가의 물건들이 보면 이제 어떻게 뭐 어디 처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산 거기 때문에 저게 사실 아무렇게나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좀 누구한테 뭐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제품들을 보니까 다들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티슈함 하나에 93만 원, 뭐 이렇게 휴지통에 90만 원. 사실 일반인들은 뭐 저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제품들 두고 이제 논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신동욱 씨는 뭐 나한테 달라 지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국정농단을 뭐 상징하는 걸로 쓰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국가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쓰임새 자체는 여러 가지 좀 국민 여론을 들어서 하겠지만 네. 일단 이걸 함부로 지금 뭐 처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온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드릴게요. 뭐냐면 말씀하세요, 사실은 교수님. 지금 문건을 지금 일부러 그 사진 기자들 또 동영상 기자들 일부 불러서 네. 생중계하라 그러면서 생중계하는 게 좋을 걸 이래가면서 해가지고 분위기 띄운다든지 또 차단문 그 뭐 검색됩니까? 그걸 네. 한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침대가 얼마나 비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청와대가 가만 보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것을 국민 앞에서 무슨 고발하는 것 같은 여론에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주거든요. 네. 이건 점잖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청와대가 알아서 바로 전 정부의 일 아닙니까? 그다음 문 대통령에 있어서는 미우나 고우나 기록상으로는 바로 전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전임자 예우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법 처리 대상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망신을 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나쁘다 이렇게 국민이 알겠습니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는 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검색대를 저렇게 없앤다. 사실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생긴 계기가 뭐냐면 문건 파동 때문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청와대에서는 그걸 또 지켜줘야 될 아마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걸 만들었을 텐데 지금 이현정 의원처럼 앞으로는 뭐 조국 민정수석은 과연 그럴 땐 그런 대비는 다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이런 것이라든지 이래서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미 처리할 건 처분할 건 처분하고 사법 처리할 건 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날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문 대통령부터 좀 솔선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지난 정부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망신 주기 하는 이것보다는 대부분이 일부러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니라 요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동영상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픽업이 되면서 이건 참 뉴스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뉴스에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 어떤 때는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청와대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구중궁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용을 이제는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자꾸 언론적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꼭 좀 참조해 줬습니다. 겸허한 소통과 사정정국의 충돌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민정수석실 검색대를 철거한 것은요. 제가 네. 볼 때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것들 다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를 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제에 머물면서 이른바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지시를 내리는 창구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했다는 거기 때문에 과다하게 민정수석실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청와대 내는 이미 다 보안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보안시설을 뚫고 만약에 문건이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하면은 그 보안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민정수석실 검색대를 만약에 철거했다고 해서 그게 막 술술 뚫려서 나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